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내년에 경주 원자력 산업단지에 문무대왕 연구소가 들어서는데 이곳은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군사용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도 같이 개발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새삼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대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일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하면 일본에게도 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근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핵무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허락해 준다고 해도 일본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이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장보고3 배치3 사업의 진행이 늦다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렇기에 해군은 장보고3 배치3의 사업 추진을 최대한 미루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핵물질 전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핵물질의 양은 연간 1조 원 어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핵농축을 국내에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원심불리기가 아닌 레이저 등으로 핵농축을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90% 이상의 무기급 핵연료봉을 우리의 잠수함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용인하는 20% 이하의 핵물질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20% 이하의 핵물질을 판매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는 2에서 4% 정도의 핵물질만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업거래로 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농축도는 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호주에서 농축도 7%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상업용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핵물질은 7%가 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핵추진 잠수함의 농축도 7%의 핵물질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농축도 7%의 핵물질은 문제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실제 브라질도 핵연료를 4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잠수함이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선체를 절단하고 잠수함에 탑재된 원자로를 꺼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20%의 핵물질은 최대 8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잠수함의 창정비 주기에 따라서 연료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건조한 바라쿠다급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연료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여도 문제가 없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20%의 연료봉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의 핵물질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만 만들고 있기에 이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둘째 치고라도 프랑스조차도 20%의 핵연료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스콜펜급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무기와 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 브라질에게조차도 프랑스는 20%의 핵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브라질은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치인 7%의 연료봉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풀어야 하는 게 바로 20%의 핵물질 확보입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해 준다면 미국에서 핵물질이 도입될 수도 있고요. 만일 우리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기반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하고
프랑스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해서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프랑스로부터 핵물질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보고 3급을 만들 정도로 잠수함 기술이 높은데 왜 프랑스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도입해야 하느냐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이 있어야 하고 분명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로도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뛰어난 성능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받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만요. 프랑스로부터 이전받는 건 디젤 잠수함 기술이고 그래서 핵잠수함에 필요한 부분은 브라질이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의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브라질의 핵잠수함은 다른 서방권의 잠수함에 비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핵추진 시스템을 소형화하지 못해서 추진 시스템이 잠수함의 공간을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그래서는 그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의 잠수함이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성능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해외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우리는 개발한다고 하고 이걸 그대로 잠수함에 탑재하면 되는데 잠수함용 원자로를 별도로 개발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목에 피가 나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선박용 원자로를 그대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없다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잠수함용 원자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잠수함용 원자로와 선박용 스마트 원자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선박용 원자로는 작은 출력을 오랫동안 일정하게 내는 걸 목표로 하는 원자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잠수함용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이미 안정성이 충분히 증명된 가압수형 원자로여야 합니다. 과거부터 구소련 등에서 가압수형 원자로가 아닌 더 효율이 좋은 다른 원자로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거의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버렸죠. 각종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핵추진 잠수함은 전부 가압수형 원자로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만드는 우리나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가압수형 원자로보다 더 효율이 좋은 원자로는 있겠지만 가압수형 원자로만큼 안정성을 입증한 원자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박용 원자로는 한번 출력을 올리고 그걸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지만요. 잠수함용 원자로는 계속 출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연료봉도 원자로 안에서 넣었다가 꺼내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선박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원자로는 구조가 완전히 틀리고요. 선박용 원자로가 작은 출력을 일정하게 계속 내는 게 목표라면 잠수함용 원자로는 작은 크기의 원자로에서 최대한 높은 출력을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원자로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는 핵연료봉도 다릅니다. 물론 두 원자로 다 농축도 20% 정도의 핵연료봉을 사용하는데요. 잠수함용 원자로의 연료봉은 일반적인 핵연료봉과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는 항상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잘못하면 연료봉에도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용 원자로의 연료봉은 일반적인 핵연료봉에 비해서 탄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잘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용 연료봉은 일반적인 원자로의 연료봉과 달리 별도로 개발해서 별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잠수함만을 위해서 별도로 이걸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면 그 단가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봉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것도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이걸 만든다면 미국으로부터 농축도 20%의 핵연료를 수입해서 이 핵연료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 원자력 잠수함의 유지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입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농축도 20%의 잠수함용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나라는 프랑스뿐입니다. 물론 미국도 잠수함용 핵연료봉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농축도 20%의 핵연료가 있지만요. 지금 미국은 20%의 핵연료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잠수함의 90% 이상의 농축도의 핵연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핵연료봉을 수입한다면 프랑스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프랑스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해외에 20%의 핵연료를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 쫓겨났을 때 특히 화를 낸 이유가 이건데요.
프랑스는 핵잠수함이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브라질에도 디젤 잠수함 기술을 넘기면서도 핵잠수함 기술과 해결료만은 넘기지 않았고요. 호주에게도 핵잠수함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핵잠수함을 제한하지 않는 등 핵잠수함이 확산하는 걸 최대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랑스를 미국과 영국이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프랑스가 저리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연료를 수입한다면 프랑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호주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판매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박용 원자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에 별도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원자로라는 건 만들어서 바로 그대로 함선에 탑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원자로는 처음 개발되면 못해도 3년에서 4년, 안전하게 하려면 최대 7년에서 8년은 육상의 실험실에서 시험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잠수함용 원자로를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최소 7년에서 8년 이상, 보통은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진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허락한다고 해도 우리는 바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는 없고 프랑스로부터 핵잠수함의 기술과 그리고 해결료를 넘겨받아서 본격 건조에 들어가는 건 빨라도 10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직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잠수함용 원자로의 개발이니까요. 전에 우리나라가 선박용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그걸 그대로 잠수함에 탑재하면 핵잠수함이 되는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박용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할 수 없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솔직히 이번에 난 기사도 마치 우리의 4,000톤급 잠수함에 그냥 원자로 하나 만들어서 달면 핵잠수함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속칭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다는 게 기가 차고요.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과 선형부터 다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주로 활동하는 속도부터가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은 다른데 당연히 선형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원자로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개발 시작해서 바로 1에서 2년 안에 개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로 설계 자체야 우리의 기술력으로 금방 하겠지만 이 원자로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 운용을 해야 해서 1에서 2년 안에 금방 잠수함용 원자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박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원자로의 구조는 완전히 틀리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독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코 고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일 거라는 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최고 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해외에서 기술 도입을 해야 하고 그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허락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해결료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인데 우리가 해결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으로부터 농축도 20%의 핵연료를 구매해서 그걸로 우리가 직접 핵연료봉을 제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봉을 도입하는 것. 그러나 이 2가지 방법 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당장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봉을 구매한다고 해도 미국은 지금 잠수함용 농축도 20%의 핵연료봉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걸 개발해서 납품해야 하고 그럼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 자신들의 핵잠수함의 20%의 핵연료봉을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핵연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선박용 원자로를 그대로 잠수함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잠수함용 원자로를 따로 개발하는 건데요. 분명 우리는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이 원자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상에서 시험 운용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로를 개발하기까지는 못해도 7년에서 8년, 보통은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때까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야 하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를 예상하던 그보다는 2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그걸 원자력 잠수함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원자로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건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자로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전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조차도 틀리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반복해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과거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확률이 30% 이하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50%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